양재식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와 200억 원의 땅과 건물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영수 전 특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혐의를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익이 2조짜리지 않습니까? 예. 이익이 2조짜리에서 검찰 출신들, 예. 인사들에게 페이버의 형식으로 수천만 원, 수억이 수시로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대장동 프로젝트에서 이 굴러가기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면 5억, 10억, 15억, 20억, 50억 정도는 쉽게 누구든지 또 그 과정에서 설득할 수 있었겠죠. 이거 결국은 수사를 해야 된다. 안 하고서 대장동 수사를 종결할 수는 없을 거다. 조금이라도 그러면 이재명이 구속돼서 검찰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속시켜야죠. 예. 자, 우리 국민들이 제일 분노했던 것은 네. 바로 50억 클럽이었습니다. 네. 박영수 전 특검이었죠. 네. 예,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전에 부동산 등 200억 약정.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 예. 이 부분 자, 우선 어떤 얼굴이 박영수의 진짜 얼굴입니까? 보면은 이제 이인규 변호사 책자를 봐도 그렇고 예. 박영수 전 특검이 상당히 뭐랄까요? 우리나라의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맥을 잇는 그런 이제 주요한 인물로 그만큼 예. 또 능력도 있는 그런 검사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당시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었고 예. 근데 이제 저 역시도 여러 가지 공소장들을 그리고 뭐 언론 등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들로 보건데 예. 박영수 전 특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혐의를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거론하셨지만 예. 전 특검의 이제 딸분이 이제 그 대장동과 관련한 이제 뭐 아파트도 분양 받고 받았습니다. 했으니까 물론 회사 소유분이긴 했어도 예. 그것도 상당히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공정하다 예. 또는 상식적이다라고 보이지는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간 50억 클럽 했었는데 200억 약정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200억 약정이 무슨 내용인지 그거부터 한 번만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는 한번 기사 내용을 그대로 따온 건데 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시청자분들께. 네. 박영수 전 특검의 측근인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더라고요. 예. 법무법인 강남 양재식 변호사가 이 시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대장동이 본격화된 건 2015년이고 그러니까요. 2014년 무렵에는 대장동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남욱입니다. 예. 남욱입니다. 남욱 변호사와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대장동 사업 지원 대가로 200억에 달하는 땅과 건물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 검찰은 양 변호사가 박 전 특검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 하나 더 이제 동일한 내용인데 약간 이제 경향신문 이제 취재 내용입니다. 예. 3월 말 며칠 전이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2014년 11월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네. 양재식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와 단둘이 만나 대장동 사업의 성공을 돕는 대가로 200억 원의 땅과 건물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게 2014년이고 네. 남욱과 만나서 했다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러네요.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남욱과 양재식입니다. 네네. 남욱은 네.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곧바로 잃어버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2015년 1월, 2월, 3월, 4월을 거치면서 김만배에 의해서 담궈지고 실제로 이제 구속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대화 자체, 이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데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은 좀 의심이 드네요. 예. 보건대 남욱은 실제로 2014년 11월에는 그래요. 제 생각엔 이렇게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시기예요. 예.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2014년 말에 어떤 진술도 나왔었냐면 김만배가 남욱에게 야 이재명이 너 있으면 안 하겠대. 대장동 안 하겠대. 이런 진술도 나왔던 시기거든. 그러니까 예. 남욱이 여러분
줄기차게 2010년 전후로 해서 2014년까지 쭉 대장동은 어떻게 보면 혼자서 주도권을 쥐고 있고, 이때의 주도권은 사실은 될지 말지 정말 어떻게 보면 신기루와 같은 때의 주도권이었는데 2015년 유동규 합류하고 이재명이 힘을 실어준 그 당시에는 김만배로 주도권이 결정적으로 옮겨가는 시기였고, 이재명이 야 너 들어오면 나빠질래. 너 들어오면 사업 안 준대. 이렇게 말했던 시기라는 걸 조금은 기억을 해두시고 이건 좀 제가 봤을 땐 지켜봅시다. 이 200억 설 저는 혹시라도 오해 있을까봐 박영수든 혹은 저는 뭐 윤석열도 나오면 다 담궈야죠. 자, 대장동으로. 이 대목에서 궁금한 점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남욱과 양재식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 네. 근데 그럼 박영수 전 특검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남욱과 양재식 사이인데 양재식과 박영수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이었고 같은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양재식이 박영수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 경향신문 보도에도 박영수 전 특검이 양 변호사에게 200억 원 요구를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가 핵심이다. 그러니까요. 참고로 객관적인 증거 몇 가지 증거 내지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번 조금은 지켜보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양재식 변호사는 무엇을 근거로 그와 같이 할 수 있었겠냐. 당시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이사회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의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대장동 사업의 어떤 대장동 프로젝트 자금원, 우리 뭐라고 하죠? 그 파이낸싱. 맨 처음에 들어가는 돈을 뭐라고 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거다. 2014년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컨소시엄을 돕고 프로의 PF 대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양 변호사를 통해 거액을 요구했을 것으로 본다. 남욱과 양재식 사이에 그러니까 이 박영수 전 특검의 같은 로펌에 있었던 양재식 변호사와 남욱 사이에 200억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자 궁금한 게 우리가 50억 클럽 이야기할 때는 박상도 아들 50억, 누구 50억, 50억인 뭔가 무더기로 많은 사람들이 이 50억씩 받는 거에 연루돼 있으니까 50억 클럽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50억 클럽이 그럼 정확하게 뭡니까? 지금 이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뭐 뉴스타파를 통해서도 이제 공개가 됐지만 녹취록 일부가 나왔죠. 거기에 이제 그 정영학 변호사가 쭉 이제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몇 명 이제 실명 거론하고 나오고 저도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 언론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 몇 개를 얻었는데 실제로 대장동의 자금들이 여러 그 검찰 출신들 인사들에게 뭐 일종의 뭐 페이버라고 해야 되겠죠. 갑자기 한글로 번역이 안 되는데 페이버의 형식으로 수천만 원 수억이 수시로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장부에도 나타나고 저는 뭐 그런 것들 충분히 이제 뭐 50억 클럽이라고 명명 지어서 추적해 볼 만하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봤던 자료 중에 언론에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모 변호사는 17억 상당에 해당하는 수표를 받았고 그 변호사가 이분도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이 경찰에 제출한 서류도 이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하자면 봤는데 대장동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노비 자금 명목으로 살포가 됐다. 그렇죠. 꼭 1인당 50억씩은 아니지만 꽤 많은 돈을 받은 사람들의 클럽이다. 이 의미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익이 2조짜리지 않습니까? 이익이 2조짜리에서 여러분 2조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자신들의 이 대장동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매출 4조 이익이 2조가 나는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이라면 2조에서 1%면 얼마입니까? 2조 2천억 200억이에요. 뭐 한 10%. 한 10% 정도라도 본인들의 이 어마어마한 대장동 프로젝트에서 이 굴러가기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면 2천억도 뿌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5억, 10억, 15억, 20억, 50억 정도는 쉽게 누구든지 또 그 과정에서 설득할 수 있었겠죠. 실제 언론사로도 많이 흘러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언론사 흘러갔죠. 뭐
뭐 그 자금이 최종적으로 보면 뭐 한겨레 예. 신문으로도 결과적으로는 흘러간 거니까 예. 거리로도 갔고 뭐 하하. 또 법조계로도 흘러갔고 이런 것들이 본인들로서는 보호망을 해주고 완충 장치를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지금 이제서야 늑장 수사한다. 뭐 여러 언론에서도 늑장 수사라고 하는데 이거 결국은 수사를 해야 된다. 예. 이 수사를 늦춘다 내지는 늦춘다라기보다는 안 하고서 대장동 수사를 종결할 수는 없을 거다. 아하. 다만 지금 수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 앞서 얘기했지만 수사의 핵심은 저는 이재명, 김용, 정진상, 이화영, 유동규 이쪽으로 향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력은 검찰 수사의 주력은 이쪽을 향해 갈 수밖에 없고 예. 예. 자신들이 검수완박 해놓고 검찰에 손발을 묶어놓고서 야 왜 50억 클럽은 수사 안 해? 뭐 그렇게 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아. 지금이라도 그러면 이재명이 구속돼서 예. 이재명으로 하여금 정말 좀 스스로 법조인에 걸맞게 검찰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민주당은 이재명 구속시켜야죠. 예.